하나 좀 숨어있는 게 항공사, 해상 운송회사 이런 회사들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를 신규로 넣거나 조금 더 강화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재밌는 건 이제 빌 게이츠가 올해 책을 냈잖아요. 그 책에서 보면은 통장 100불로 가정을 하고 탄소 비용을 이제 계산을 해요. 그래서 100불 간다고 봐야겠죠. 현재 한국 2만 원 부분은 궁극적으로 좀 상승할 것이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EU의 탄소 저감 규제책인 Fit for 55가 증시에 미칠 영향을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신지윤 KTB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는 자주 출연 안 하시죠? 한 손으로 꼽을 정도? 그런데 이렇게 오늘 사실 네.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온 날이거든요. EU가 14일 Fit for 55라는 탄소 규제책을 발표한 날이어서 센터장님께서는 여의도에서 ESG 투자 흐름을 주도하고 계신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그래서 EU의 탄소 저감 규제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주도 한다는 건 좀 부담스럽고요. 어쨌든 관심을 갖고 계속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대 관심사는 탄소 국경세라고 불리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Fit for 55 그러니까 1990년 대비 2030년도에 유럽의 이제 탄소 배출량을 기존엔 40% 감축이 목표였는데 이걸 55%로 올리겠다. 즉 55에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그 타겟을 가지고 10개 이상의 이제 정책들의 패키지가 이제 발표됐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탄소 국경세인데 이게 이제 어저께 초안이죠. 초안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려라 이런 기조였다면 이번에 나온 Fit for 55는 네. 탄소를 발생하고 있는 이 전통 기업들에 대해서 네. 규제를 가하겠다. 방향이 조금 더 엄해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패키지 안에 그 재생에너지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엄해진다라는 거는 규제, 소위 말해서 법제화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예고되고 추진되는 거이긴 하지만 탄소 국경세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타겟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고 우리가 2050년에 넷제로로 가기 위해서 앞에 보이는 2030년도에 기존의 탄소 감축 계획을 상향 조정한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이 이름도 어려운 요것이 나오기 전에는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일부 유럽 선진국에서는 탄소세라는 것도 사실 내부적으로 도입하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차이가 뭔가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책, 툴, 도구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금이고요. 하나는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입니다. ETS라고 하는. 근데 ETS와 탄소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ETS는 이제 기업과 특정 산업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세는 그 나라의 국민, 그러니까 전 경제 주체에 다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거기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유럽을 비롯해서 몇 개 이제 리전 및 국가에서 탄소 배출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ETS 제도, 이 탄소 배출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은 탄소세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궁극적 결과적으로는 관세 개념처럼 나타나게 되었지만 기본적인 운영의 방향에는 ETS 즉 Emission Trading Scheme, 탄소 배출권 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제품 관련해 갖고 EU에서 생산된 것은 엄한 EU 내 탄소 관련 규제를 받는 반면에 만약 비-EU에서 생산된 부분 제품이 EU에 들어올 때는 낮은 규제를 받고 왔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EU 기업들이 차별받는 거 아니냐. 탄소 관련된 규제에 균형을 맞추겠다. ETS 제도로 거래되는 그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디에서 생산하든 간에 탄소 발생량에 따라서 그것을 세금으로 내든 아니면 탄소 배출권을 사서 그걸 메우든 어쨌든 그 비용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권 제도를 통해서 톤당 20유로라고 하죠. 20유로 정도를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 탄소 배출권 제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톤당 가격이 만약에 70유로다 라고 하면은 50유로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그 50유로의 차이만큼을
우리나라 기업에 부과시키겠다. 그렇다면 이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은 언제부터 어떤 산업에 적용되는 건가요? 앞으로 좀 유동적이긴 한데요. 일단 오늘 초안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초안은 이제 보면은 2023년부터 시행을 이제 목표를 하고 점진적으로 가서 2026년도에 이제 완벽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시멘트, 철과 강철인데 아이언 앤 스틸, 알루미늄, 그다음에 비료, 전기 이런 크게 봤을 때 5가지의 상품의 수입에 적용이 된다. 그럼 당장 여기 기업들은 비상에 걸릴 텐데요. 예.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구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벌써 EU의 알루미늄 기업들은 네. 제외해 달라 뭐 이런 헤드라인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탄소배출권 제도에서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무상할당이 있고 유상할당이 있습니다. 무상할당이라는 거는 당신네들이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하겠다는 거고 일정 정도 양은 아니요, 그냥 free 프리로요? allowance. 유상할당이라는 거는 당신네들이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들어가겠다는 건데 그 퍼센테이지를 점점 올리겠다라는 게 지금 EU가 얘기한 초안이거든요. 초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 일부 산업 같은 경우는 올리지 마라. 그리고 관련 산업의 수입품이 비유 지역에서 EU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매기지 마라. 라는 거죠. 이게 기업들도 이렇게 반대를 하고 사실은 예. 국가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제 주요 수출국이 될 수 있는 러시아, 중국, 미국 등도 조금 반대하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정대로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까? 2023년에서 이제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이제 시행이 될 거고, 2023년 시행 전까지 올해 말에 이제 법안을 통과해야 되고, 지금 2021년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조정을 이제 이뤄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해 보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뭐 중국 그런 나라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할 텐데 다행히도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부터 좀 전향적으로 기후위기와 싸우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불과 이제 얼마 전에 G20 재무 관련 장관들 회의에서 보면은 이제 자넷 옐런이 상당히 좀 리더십을 가지고 탄소 관련된 이런 새로운 규제책의 도입에 있어서 국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 내에서 알력과 반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전체적인 EU가 가는 방향 이 부분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해야 될 ESG 이제 환경 분야에서의 회의로 11월에 열리는 26차 유엔 기후 변화 회의가 있는데요. EU가 여기에서 이제 각국의 탄소 저감 대책을 구체적으로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한국은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예, 뭐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 대응에 이제 조금 더 과거의 유엔과 글로벌들의 공통적인 노력들을 좀 쫓아가 보면은 뭐 교토 의정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정표는 2015년 말 16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5년 후에 이제 열려야 되는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렸고 올해 열리는데 사실 이제 작년 말에 한국, 일본, 중국이 작년 한 4분기죠. 뭐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10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50년도에 넷제로를 가겠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5년마다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해서 하향 조정은 안 되고 기존 계획을 상향 조정하는 이런 걸 원래 약속을 했었거든요. 한국은 지금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 LEDS를 작년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은 좀 미흡해요. 그리고 약속해 놓은 상태는 오케이 우리가 2030년에 톤 5억 3,600만 톤, 536입니다. 536이라는 숫자를 지금 배출하겠다고 얘기를 해냈는데 이게 5년 전에 한 얘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줄여야지 2050년에 넷제로를 가겠다는 기울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을 것이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줄이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할 수 네, 있죠. 그렇죠. 불행 중의 다행은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량이 작년도에 준 것으로 추정이 돼요. 네. 공장 가동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뭐 아주 여러 가지 산업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라든지 많지가 않아요. 이제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 뭐 이제 선언했던 부분들이 고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고요. 기업들도 뭐 사실은 앞장서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취합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탄소 관련된 감축 앞으로 그림들이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윤곽이 잡히겠죠. 사실 정부의 선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들이 정말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까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상위 20개를 보면 철강, 발전,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네. 탄소 국경세가 도입이 되면 이들 회사들의 비용 부담은 불가피할 텐데요. 얼마나 비용이 증가하게 될까요?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을 텐데 결국 이제 가격하고 배출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변수는 시기인데 뭐 2023부터 점진적으로 들어가서 2026년도부터 뭐 제대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무상할당, 유상할당 이런 부분에 변화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균형을 비이익과 이익과 맞출 것이냐. 그래서 상당히 기본적으로 좀 까다로운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거는 뭐 다 좀 단순화시키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런 게 있겠죠. 이 회사의 배출량이 수출 관련된 물건이 얼마고 톤달 매출량이 얼마다라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외에서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의 가격과 한국에서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의 가격의 차이만큼을 곱하면 이 회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EU 뭐 CBAM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이제 연초에 연구한 그 결과를 이제 많은 언론에서 좀 인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보면 한 30유로 정도를 가격을 책정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톤당 30유로의 톤당 30유로. 비용이 부담된다. 예. 근데 사실 이제 공교롭게 지금 유럽하고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의 차이가 톤당 30유로 정도 돼요. 결국에는 이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도 EU가 이제 ETS 탄소 배출 거래 시장에서의 가격을 갖다 쓰겠다 했으니까 한국에서 너무 싼 값에 거래되고 있으니 그 차이만큼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수입 관세 결과적으로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기업 실적은 마이너스가 되든 아니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되든 피해는 불가피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양면을 봐야 되는데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이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했잖아요. EU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걷어들인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그린 산업을 부흥시키는데 쓸 것이다. 탄소 감축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시키고 이런 쪽은 오히려 기회를 맞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기존에 전통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으로 변신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이제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 증시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되다 보니 이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면 결국에는 탄소 저감을 잘 하고 있는 기업과 잘 못하고 있는 기업 간에 이제 결국 주가 향방이 갈릴 것 같아요. 센터장님 머릿속에 그 기업들이 쭉 있으실 텐데 피해주와 수혜주를 가릴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탄소 배출권을 확보해서 그걸 시장에 파는 기업들이 현재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비용 부담이라는 것이 전가될 수 있느냐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올해 상반기 내내 화두가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상반기에 보면은 뭐 작년에 부진했지만 반대 효과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철강이나 화학 같은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고 물론 수요 공급에서 수요 측면을 보자면은 예전보다 빠른 코로나 기저에서의 회복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유가가 오르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또 이제 이 탄소 관련된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을 갖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타이트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라는 측면으로 보자면은 탄소 배출량 1위 기업이 포스코인데 포스코가 과연 이것 때문에 엄청 안 좋아지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포스코가 다른 글로벌 기업 대비 탄소 저감 활동을 잘하고 있다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리오틴토라는 회사가 있어요. 뭐 세계적인 마이닝 회사인데 글로벌한 이 투자가들은 철강 소재나 거기 광산업체나 같이 보고 투자를 하는데 ESG 평가를 봤을 때 리오틴토라는 회사가 광산업체지만 꽤 높게 있거든요. 정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거를 평가를 많이 한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가 EU의 탄소 저감 조정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EU에 수출을 안 하는 기업들은 즉 뭐 국내에서 주로 소비된다. 이런 기업들은 뭐 철강, 시멘트, 정유 회사라 할지라도 이번에 크게 피해를 안 보겠네요. 일단은 뭐 시멘트 같은 경우는 수출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영향이 적다. 그다음에 단 이건 이제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인데요.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지금은 낮지만 아무래도 올라야만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책 목표 달성이 쉬워질 거예요. 시멘트는 별로 영향이 없고 정유나 이제 화학 같은 경우가 수출이 유로 쪽으로 가는 비중이 EU 리전으로 가는 비중이 10% 이하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감당 가능할 만하죠.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서 소위 말해서 탄소 배출의 가치, 비용 이 부분이 이제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좀 숨어 있는 게 항공사, 해상 운송회사, 해운사, 항공회사 이런 회사들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를 신규로 넣거나 조금 더 강화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소비자 가격으로 바로 전가되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뭐 특히 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과점 현상 때문에 해상운이 폭등으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수출 수입 업체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결국은 뭐 이것도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뭐 조선 업체들이 IMO부터 해갖고 친환경 선박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도 예고됐던 거고 항공 같은 경우도 뭐 수소로 이제 연료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거잖아요. 이제 항공 유류세 대신에 이제 탄소세 내야 되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뭐 일단 유럽은 이것도 예고된 건데 단거리 같은 경우는 그들이 얘기하는 단거리는 어쨌든 기차로 다닐 만한 거리는 비행기 띄우지 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항공이나 해운 즉 운송산업에 대한 규제 글로벌하게 움직이거든요. 해운이나 항공회사들의 주가나 그들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운임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런 쪽에 좀 임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 일단 5개 산업에 대해서 도입이 되잖아요. 네. 특히 뭐 국내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 규모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요? 언제부터 증가하게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부터 3기 탄소 배출권 제도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유상할당이란 부분이 늘어나고 3%에서 10% 무상할당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여야 된다는 건데 못 줄이면 사야 된다는 거니까. 그쵸. 거래량은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제로 정책 관련해서 LEDS 관련 정책에서 관련해갖고 우리가 기존의 탄소 감축 계획을 상향 조정, NDC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탄소 배출권 제도도 좀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어떻게 조정이 돼요? 그럼 가격을 이제, 올리는 방식? 그 유상할당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 국가에서, 예,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산업별로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냥 여긴 무상할당으로 처리하는 산업이 있고 아닌 산업이 있는데 그게 무상할당으로 이제 가는 프리라이더들을 많이 좀 줄이려는 그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국내에서도 결국에는 탄소 국경세 내는 이 탄소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이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맞추겠다 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나라에 관세 내는 이 우리나라에서 배출권 사라라고 정책도 그렇게 유도하겠죠. 그랬을 때 가격 오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가격은 지금 2만 원 초반 정도. 예. 유럽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올해 70% 올라서 한 53유로 이 정도 되거든요. 53유로, 56유로. 한국에서 이 ETS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ETS 제도의 도입이 이제 2015년 뭐 좀 됐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활발하다고 볼 수는 아직 없습니다. 왜? 이제까지는 좀 연습 게임이었어요. 이제 무상할당 비중이 높았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가격이 좀 많이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등등의 이유로 공급이 좀 늘어난 거죠. 탄소 배출권을 사겠다는 기업보다는 보유하고 있던 걸 팔겠다는 기업들이 많아져갖고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에 참여자들을 좀 더 많이 유입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고요. 해야만 할 것 같고요. 탄소의 가격과 관련해 갖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100불 간다라고 월드뱅크의 프로젝트에서 스티글리츠 교수가 주도하는 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재밌는 건 이제 빌 게이츠가 올해 책을 냈잖아요. 그 책에서 보면은 혼당 100불로 가정을 하고 탄소 비용을 이제 계산을 해요. 그래서 100불 간다고 봐야겠죠. 주가라는 것도 가격이 오르면 항상 투자의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개인들도 탄소 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네네. 투자할 수 있어요? 탄소 배출권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ETF를 통해서 해외 배출권 시장에 뭐 관련 ETF를 사는 방법이 유일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유동성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좀 직접적인 반영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휴캠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데 탄소 배출권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거나 혹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 테크놀로지 관련된 회사들 이런 쪽이 계속 유망하겠죠. 그런 쪽을 아까 뭐 ETF 말씀드려갖고 그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결국은 뭐 액티브 ETF라든지 스타일 ETF 이런 쪽에서 그런 클린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을 국내 기업들을 택할 수 있는 ETF 많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보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께서도 이제 ESG 투자라는 게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버느냐뿐 아니라 탄소 발생은 얼마나 하고 있지? 탄소 감축은 또 얼마나 하고 있지? 이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고 기업을 바라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
국내 증시에,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신지훈 KTB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경제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